지금 요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황건 교수님이에요. 지금 인하대에 계시는 성형외과 교수님인데 외국에 뭐 그레이 아나토미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터라는 분이 이렇게 그림은 사파로 그린 해부학 교과서가 거의 뭐 의학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레이 아나토미는 사진으로 주로 이제 하고 사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터라는 분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컬러풀한 아나토미 해부학 책을 만드셨던 분인데 거의 성형외과계의 그레이 아나토미 또는 네터와 같은 분이 이 황건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 레지던트 때부터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학회 때 뵀었는데도 여전히 연구하시고 발표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이에요. 안면 유지인대랑 그다음에 스나스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뭐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40편 정도 찾아봤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조금 쉽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냥 황건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을 그냥 제가 따라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황건 선생님 주제 그 논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가먼트 오브 페이스라는 제목의 이제 논문이었고 그다음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어요. 1959년에 맥그로그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얼굴 안면 거상을 하면서 광대 부위에 맥그리거스 패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뼈와 피부를 연결하는 인대 조직을 맥그리거스 패치라는 걸로 설명을 한 게 1959년도예요. 그다음에 퍼너스라는 분이 1989년도에 이제 정말 얼마 안 됐죠. 피부와 광대뼈를 연결하는 구조를 관찰하고 이것을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라 명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는 맥거리거스 패치라는 거와 같은 해부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피부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를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이 유지인대 페이셜 리테이닝 리가멘트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한 30년 정도 이 주제로 여러 이제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을 하는 분들이 이제 해부학적인 개념 정립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퍼너스라는 분이 리테이닝 리가먼트 오브 취기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광대 부위에 이렇게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이게 이제 맥거리거스 패치 부위랑 똑같은 부위예요. 그리고 이런 부위에서 피부와 뼈를 연결하는 이런 인대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맨디블라 리가멘트라고 해서 신경 나오는데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데도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다. 그 다음에 귀 밑에도 플라시스마 오리큘라 리가멘트가 있어서 얼굴 뼈와 또 이렇게 피부를 연결하고 붙잡아 준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셨죠. 89년도에. 그래서 리프팅 이 수술을 이 얘기를 하시던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안면 거상을 하는 중에 뭔가 박리가 안 되고 딱딱한 녀석들이 있어서 그 녀석이 뭘까 하고 보니 이게 그냥 뭐 연부 조직이 아니라 뼈랑 이렇게 피부랑 연결하는 굉장히 단단한 조금은 뻑뻑한 그런 말랑말랑한 조직이 아닌 인대와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리가멘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광대뼈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된 피부로 연결된 파시아랑 연결된 이런 것들. 이 파시아가 나중에 스마스로 이제 명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리프팅을 할 때는 이 리가멘트들을 끊어주고 당겨줘야지 리프팅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황건 선생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시기를 처음에 맥그레스 파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프리오리큘라, 스마스, 플라티스마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 용어들이 발견한 사람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이름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이름을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맥그리거스 패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리가멘트, 오리큘라 플라티스마 리가멘트 뭐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논문마다 나오게 됐고 CV는 또 요 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 파로티드 파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파로티드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또는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파시아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부위를 프리오리큘라 파로티드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다르게 해서 거의 비슷한 부위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막 발견을 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뭐가 있는데 안테리어 플라스티스마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또 이런 이름도 있고 또 앞쪽에 마세터 머슬 경계 부위에 마세트리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파로티드 앞쪽에는 또 파로티드 마세터리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또 플라스티스마하고
피부랑 연결되는 플라스틱스마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부위의 이름이 이제 논문에 여러 개가 소개가 됐다.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근데 그 논문 중에 이제 미츠라는 분이 1976년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히스토리 앤 아나토미라는 논문이에요. 2019년도에 나왔는데 미츠라는 분이 처음에 스마스라는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스마스, 머리 쪽에서 갈리아 아포뉴로티카, 그 다음에 이마 쪽에서는 프론탈리스 머슬, 그 다음에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 플라스티스마, 목에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층으로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연결돼 있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이렇게 이때는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면은 항상 논문 서두나 말미에 약간 이런 말들을 좀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이안 테일러라는 분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아나토미를 잘 모르면 수술이 무섭고 수술 아나토미를 잘 알면 수술이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살색으로 돼 있는 그런 그 해부학 사진인데요. 이제 사체 조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찾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낸 게 요게 흔히 말하는 스마스고요. 그 다음에 스마스는 이렇게 아포뉴로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막 같은 조직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큘러 파트가 있어서 근육이 얇게 있는 그런 근육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요게 광대 부위인데 요런 부분에 있는 파시아 조직들도 있고, 그래서 잘 뒤져보니 이게 코고요, 이게 입이고요. 그래서 광대 하연에 이렇게 광대 뼈랑 피부랑 연결하는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자이고마틱 레테닝 리가멘트 매크로스 패치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막 굉장히 우리 힘줄 있죠. 뭐 소고기 먹을 때 힘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가멘트를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리가멘트는 이렇게 얇은 막성 조직이에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런 흐물흐물한 막하고는 다르게 좀 단단하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황건 교수님하고 같이 계시는 최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19년도에. 그게 뭐냐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 두 거장이 있으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다른 분들도 계신데 한 분이 닥터 함나라는 분이고 최근에는 맨델슨이라는 분이 거의 이제 뭐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나라는 분과 맨델슨이 거의 이렇게 디베이팅을 했어요. 계속 한 90년대 초에. 그래서 함나 그룹과 또 맨델슨 그룹이 이렇게 막 서로 개념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이에 이제 뭔가가 이제 새가 기울었는데 현재는 거의 맨델슨 선생님의 뭐 팍스 맨델슨 이런 식으로 표시할 정도로 맨델슨 세대예요. 지금 세계가. 그래서 맨델슨 선생님이 정립하신 개념으로 지금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있고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해부학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오퍼러티브 사이언스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오퍼레이티브 테크닉이라는 말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뜻인데요.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이용해서 수술적 방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과학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스마스랑 리테이닝 리가멘트는 객관적인 구조가 아니다. 아나토미스트, 그러니까 해부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객관적인 구조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수술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 뭔가 걸려. 뭐 딱딱한 게 있는데 이거 뭐지? 하다고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뭘 만들다 보니 이름을 붙이고 하다 보니 이제 페이셜 리가멘트라는 말들이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플레인 리티덱토미라고 그래가지고 함나 세대죠. 그러니까 1990년대 얼마 안 됐죠. 이분이 이제 안면 거상술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서브큐테니어스 리티덱토미라고 해서 안면 거상 중에 피하 거상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브큐테니어스 리티덱토미 위드 스마스라고 해서 스마스 밑으로 서브 스마스 레이어로 들어가는 이렇게 스마스를 잘라서 당겨주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또 이제 함나 선생님이 이제 개념 정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딥플레인 리티덱토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서브 스마스 레벨로 해가지고 스마스를 완전히 들춰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얼굴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까지 보고서 또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을 기준으로, 여기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갖고서 이제 맨더슨 선생님하고 개념이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박리할 때 이쪽에 구멍을 내서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이 자이고마티쿠스 페이셜 리가멘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위에서는 붙여놓고 이 위에 틈을 내서 손가락으로 넣어서 올려주는 지방이 말라 쪽, 앞광대 쪽에 지방을 올려주는 그런 거를 또 하신 분이 에스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페임 테크닉이라고 해서 핑거 어시스티드 말라 엘리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페임 테크닉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포켓을 열어서 그 포켓으로 손을 넣어서 당겨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 말라 쪽에 여기 처진 거를 올려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부학적 이제 수술 개념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 무렵에 92년도가, 요때가 이제 한참 90년대에 함나라는 분하고 92년도에 맨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또 막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함나 선생님이 약간 좀 헤게모니를 쥐고 계셨고, 근데 맨더슨 선생님이 92년도에 이런 논문을 내요.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이 나이가 드니까 1, 2, 3, 4, 5에 주름이 생기고 A, B, C, D에 뭐 어떤 구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크리즈가 생기고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고 뭐 이렇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가? 왜 생기나? 그래서 보니까 에어리어 1, 2, 3 여기랑 다 다르다. 그래서 요 각각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파시아가 뭐 스마스라는 데 연결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이분은 제일 차이 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 부위예요.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을 위아래로 분리해 가지고 당겨주는,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분이 또 92년도, 97년도에 이렇게 이 근막이나 이런 어떤 리테이닝 리가멘트 또는 머슬들을 골막에 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존의 닥터 함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위로 당기자. 왜? 처짐은 중력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중력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한참 또 그 당시 나온 논문을 보면 물구나무 서 있는 얼굴 사진으로 또 그걸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맨더슨이라는 분은 이게 무조건 중력 방향이 아니다. 우리가 에이징이 생기는 게 무조건 밑으로만 내려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뼈 골막에다가 고정하는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또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함나가 또 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다이섹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마스 밑으로 해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밑으로 OM 사이로 이렇게 넣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머스라고 눈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이 두 개는 구분돼서 같은 플레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박리를 해서 디플레인 이제 엘리베이션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이제 똑같이 하기 싫으니까 같은 플레인이다 라고 이렇게 같은 플레인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자이고 오비큘라 다이섹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근데 이제 요 논문이 닥터 함나 선생님의 마지막 논문이 된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도 눈 밑으로도 이렇게 열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위로도 이렇게 열어서, 그러니까 귀 앞에 절개에서는 요거 방향으로 열고 눈 밑으로 해서는 이렇게 열어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제 하면서 맥그리거 선생님, 그러니까 함나 선생님이 이제 좀 더 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한다 했었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맨더슨 선생님이 2001년도에 그냥 이제 쐐기를 박아버리는 논문이 나오게 돼요. 이게 무조건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벡터다, 벡터. 이 벡터랑 그 다음에 고정을 어디다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왜냐면 그 전에 함나 선생님은 다 릴리즈해서 위로 당겨 올린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맨더슨 선생님은 땡기는 게 무조건 위가 아니라 어떤 데는 바깥으로, 어떤 데는 위로, 어떤 데는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해박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쪽에서는 위로, 이쪽에서는 위로,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여기 외측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위로, 그러니까 메디알 방향, 여기는 외측 방향 이런 식으로 땡겨지는 방향, 벡터가 다 다르다. 그러면서 논문에 이렇게 또 만화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눈 밑에 아큐트 마지널리스라는 이런 인대인데, 우리 눈 밑 지방을 잡아주는 그런 인대가 이렇게 늘어지면 이렇게 눈 밑에 볼록해진다. 이걸 다시 당겨주면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도 하시게 됐고요. 근데 제일 이 논문에서 재밌게 봤던 거는 뭐냐면, 근육이 리니어한 머슬은, 일자로 되어 있는 근육은 수축을 하고 늘어났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늘어지는 것도 상하 방향으로만 늘어진다. 근데 이렇게 동그란 근육은 수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겠죠? 이렇게. 이런 눈 주변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이 알륜근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얘네들이 수축을 하는데, 얘네들은 수축을 할 때 이렇게 줄어든다. 근데 늘어나는 것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옆으로 라테랄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상당히 이제 조금 저한테는 재밌게 보였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얘기를 이제 뭐 복잡한 얘기는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함나라는 분은 92년까지 에이징, 나이 들면서 처지는 거는 무조건 중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력이 메인이다라고. 근데 맨더슨 선생님한테 와서는 이제 모빌리티다, 움직이면서 생기는 변화다라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고정하는 방법, 고정은 어디다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게 되죠. 스마스는 그래서 뭐 위쪽에 파샤의 함나 선생님은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맨더슨 선생님은 자이고마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분의 얘기가 거의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계속 디베이팅이 되면서, 안면 거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뭐 맨더슨 선생님의 시어리 또는 컨셉으로 모든 게 넘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중력에 의해서 늘어진 거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안에 있는 리테이닝 리가멘트니 이런 것들이 컴파트먼트로 여러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구역이 또 각 근육에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따라서 처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개념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나온 논문은 이런 또 재밌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는 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말해주는 건데요. 뭐 그림이 재밌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맨더슨의 시오리보다는 함나 쪽 시오리에 조금 더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처지지만, 고개를 숙이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자울이라고 하죠. 프리솔코스에 이렇게 크리즈가 생기는, 이렇게 뭐 심술보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누우면 오히려 이게 반대가로 릴리즈가 되면서 얼굴이 똑같은 할머니 얼굴도 누워 있으면 펴져 보인다. 이런 컨셉으로 수술을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 상하 길이가 안와의 눈뼈의 상하 길이가 길다. 그리고 이 좌우 길이도 나이 들수록 조금 넓어지고 상하 길이도 넓어지고 약간 외측 하방으로 안화가 넓어진다. 이런 이제 해박적인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지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처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나온 거는 이제 여러 이제 안면 거상술에 대한 어떤 안전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디셔널하게는 컴포짓, 디플레인, 라멜라 스마스, 스마스 플리케이션, 소스카 스마섹토미, 수처 서스펜션, 미니 리프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시작했던 거, 스쿱, 함나, 바톤, 코넬, 마틴, 뭐 수첸, 베이커, 로리히. 이 로리히라는 분이 지금 성형외과 미국 학회 회장님이세요. 그다음에 베이커, 톤라드, 편집자. 회장님은 한국 분이세요,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림이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이렇게 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절개하는 방법도 템포럴 인시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헤어라인에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옥시피탈 헤어라인 인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대부분 다 열고요. 그다음에 귀 뒤 열고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빨갛게 스캘프 인시전을 넣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게 옥시피탈 헤어라인 이건 템포럴 헤어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절개 방법들이 있다. 절개 위치들이. 그다음에 다이섹션 박리하는 범위도 여긴 미니 리프트 범위예요. 미니 리프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만 좀 당겨준다거나 스마스나 좀 당겨주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쇼스카 테크닉은 이런 식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한 거는 이렇게 열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박리하는 방식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자우리라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 여기가 이제 레조레비알 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여기만 열거나 여기까지 열어가지고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가장 끝까지 열고 그 다음에 목은 아예 관통해 버리듯이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싹 다 열어요. 그러면 목 라인은 최소한 진짜 쫙 달라붙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부위는 또 당긴다고 여기가 다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 주름이 또 생기는 원인이 또 근육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윤곽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잖아요. 내가 윤곽도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맘먹고 했는데 왜 또 이걸 내가 해? 뭐 이러면서 일 벌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곽하고 처졌다는 느낌이 들면 처음에 뭐 아큐 조금 해볼까? 윤곽 주사 조금 맞아볼까? 실 좀 넣어볼까? 미니 거상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절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최후의 수단은 전통적인 방식의 안면 거상이고 그 전에 그냥 조금 괴로우면 조금 기다리는 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엔 너무 먹먹하고 그렇다면 그냥 뭐 울세라 정도나 하면서 정이나 뭐 답답하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뭐 윤곽조사나 조금 맞아보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실 리프팅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이제 또 박리를 해서도 안에 구조가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박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가도 요 앞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딥플레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요 라인 앞으로 가면은 얼굴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수술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박리하고 여기까지 수술하는 거는 솔직히 크게 다칠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맘 편히 할 수 있는데 요 라인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이 얼굴로 가는 신경이 목으로 가는 신경, 턱을 따라가는 마지널 맨디블, 그 다음에 입으로 가는 부칼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프론탈 브랜치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녀석들이 여기서 다 가려져 있다가 여기서부터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근육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경을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요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사실 뭐 요걸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